시간의 거래가 끝났으니까 증시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도 오늘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니까 증시가 잠시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 하락에 그리고 미국 선물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얼마나 흡수할지 그게 지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7월 시작하자마자 한 5%가량 떨어지고 있으며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변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그 다음 날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제대로 된 이런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증시를 한치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와야지 그 다음 상황을 좀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만기일이 끝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로 시장을 한 치 앞도 예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수급으로 보면 하락한 상태에서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선문하고 코스피는 매수를 해줬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6월 만기일,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그 뒤로 준비했다는 듯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버텨주고 그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버텨줬으면 분명히 2000포인트 아래에서 놀고 있을 것이고, 다행히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좀 매수 기회일 것 같아서 주식 선물 옵션 창으로 좀 종가에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종가에 넣으려 했는데 어제 종가가 44,500원, 이 주식 선물 옵션 창으로 44,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여기 주문을 넣었었는데 이게 한 30초 전에 주문을 넣으면 주문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문 정정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길래 이 500원의 체결이 되면서 3,000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주 중에 110주가 약 5천만원치 물량이 제 거가 있었는데 체결이 안 됐는데,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오늘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버텨주기 때문에. 근데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난 뒤에 과연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까, 이 점도 걱정이 되고, 선물 옵션이 끝났는데도, 선물 옵션이 아니고 11일 옵션 만기일이 끝났는데도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될 경우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외국인이 파는 종목은 답도 없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보유량을 늘려가는 삼성전자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수의 분석은 만기일이 끝나야지 좀 정확해질 것 같고, 그 뒤로 어떻게 될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하락이 멈추고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될지 그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끝난다 하더라도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보통 만기일이 끝나고 지수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지수가 반대로 흘러간다면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만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코스닥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인버스가 또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인버스가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증시가 만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 투신 쪽에서 동시호가에 엄청나게 팔았더라고요.
분명히 동시호가 들어갈 때 투신이 마이너스 60억, 정확히 62억 정도였는데 62억에서 순식간에 동시호가에 거의 360억치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암울한 시장에서 투신 쪽에서라도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위안이 되겠는데 투신 쪽에서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늘 증시는 보시다시피 셀트리온과 신라젠 이쪽에서 바이오 종목들 중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폭락이 나오면서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공매도도 상당합니다. 계속 괜찮은 종목에도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공매도 탓이나 시장 탓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미 시장은 이때부터 7월이 되기 전부터 신호를 줬습니다. 황금선을 깨면서 이 하락을 하면서 수급도 악화되고 이때부터 신호를 줬는데 멀쩡하던 지수였으면 여기서 이 상승폭을 유지해주면서 한 723포인트 이쯤을 유지시켜주면서 증시가 이 구간을 타고 이렇게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723을 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다는 것은 하락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탓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 하락장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하락을 단기간에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5월 14일, 15일처럼 단기간에 큰 반등이 나옵니다. 뭐 하루 이틀 나오는데 하루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5월 28일처럼 거의 2% 가까이 되는 하락한 만큼 하락한 거에 거의 한 3분의 2만큼은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패턴만 계산했을 때는 이 하락한 상태에서 거의 한 70%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는지 알았더니 지수를 봤는데 오전장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95%까지 오르다가 더 이상 탄력을 못 받는 것을 보고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급하게 반등하는 시장이라면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이라면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좀 양매수를 늘려가면서 크게 매수를 해서 지수를 단기간에 오전장에 뽑아낼 텐데 95%까지 오른 다음에 이게 더 이상 탄력도 못 받고 힘도 떨어지고 수급이 반대로 가고 있어가지고 느낌이 안 좋게 받았는데 역시나 변동성이 늘어난 상태라서 오늘 변동성을 본다면 거의 한 2.5%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못 버티고 무너졌으며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지는 언제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선물 옵션 계속 헷갈리네요. 옵션 만기일 그 당일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금요일날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보통 나오는 신호가 밑골이 달린 이런 양봉이 뜰 때 이때가 그래도 가장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봉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뭐 내일 시장에도 밑골이 달린 아랫골이가 달린 이런 봉이 이런 비슷한 봉이 나온다면 이런 봉 있죠. 이런 게 나온다면은 저는 종가에 한번 넣어 볼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반등을 한다면 뭐 구경만 해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니까 웬만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뭐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폭락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초가에 매매하거나 뭐 거래량 높은 종목을 잡는 거 말고는 딱히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런 하락 종목을 제가 잡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그리고 뭐 이슈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감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두올 이 종목이 많이 오르고 뭐 역시 요즘에 시간의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리드코프인데 이거는 상승했다가 오늘 눌림을 제대로 주었다가 시간의 거래에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빠르게 단타를 친다면 먹을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너무 오른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당일 좀 치고 올라가는 것들,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요즘에 시간의 거래도 돈벌이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한다 해도 성공 확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는 조금 당분간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볼 건 없고 지금 모든 종목이 지수를 통해서 차트가 다 망가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오른 것들은 아직까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이게 1억주가 나오면서 긴 윗꼬리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린 그 기법에서 윗꼬리 기법에서 이게 만약 양봉이었으면 양봉을 한 이쯤 1,400원 정도 유지시켜줘서 마감을 했으면 그래도 내일 먹을 자리가 또 생길 텐데 거래량이 깡패이긴 하지만 윗골이 많이 달린 음봉이기 때문에 지켜봤다가 이게 오늘 종가가 1280원이죠. 85원이죠. 내일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하락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에 얼마가 잡히는지 보고 뭐 시초가를 기준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원하는 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윗꼬리가 많이 달려도 거래량만 믿고선 양봉일 때 진입을 합니다. 양봉일 때 단타로 먹을 자리를 만들지 음봉이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윗꼬리 달리고 거래량이 최고로 터졌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뭐 장 초반에 눌릴 때 그때 최대한 싸게 접근해서 그래서 최대한 오를 때 빠르게 먹고 나오는 방법. 뭐 이거는 매매 방법이 정말 단순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만 찾는다 해도 충분히 종목 선정이 간단하니까 거래량이 많은 것들 위주로 보시면 무너지지 않은 차트. 네, 일지테크도 좀 보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3%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27일 날 이때랑 똑같이 당했고 이때도 시초가 넣었다가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10% 빼고 그냥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가창이 그냥 몇 초 만에 다 빼버립니다. 이것도 오늘도 시작해서 처음에 한 2%가량 오르더니 한 2초 만에 2% 오르더니 한 10초 돼서 마이너스까지 떨굽니다.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손절을 했는데 똑같이 당하고 손절하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계속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시초가를 회복해준다면 시초가가 3,435원인데 이때 흘러내렸더라도 이런 종목은 시초가를 다시 회복해준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으로 좀 많이 되어가지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 시초가를 회복하는 순간에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차라리 이런 상황이 다음에 나온다면 다른 종목에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장 초반에 하락을 했더라도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 거래량이 터졌고 이런 종목이 시초가를 나중에 회복해 준다면 그렇다면은 넣는다면은 최소한
수익 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신다면 매매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시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던데 이거는 다시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종목에서 그냥 손실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데 한 종목에서 같은 방법으로 당하면은 약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머리도 아프고 왜 또 당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에는 다시 안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다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줄 때 못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잘 올랐다가도 윗꼬리가 긴 망치형 이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웬만하면 줄 때 먹고 나와야 되고 요즘에 많이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이미 증시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가 뭐라 말하든 딱히 의미가 없겠고 옵션 만기일이 끝난 뒤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봤고 내일 시장도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전장에 혹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장 시작하자마자 이건 9시 반까지 안 봐도 됩니다. 폭락장 뒤에는 9시 반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폭락장 뒤에 그 다음날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봐야 됩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날은 지수가 한 2%가량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초반에 무조건 이 외국인과 기관을 주목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할 게 없다면 매수 종목은 지수를 따라서 떨어진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도 단기간에 반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똑같이 떨어진 종목들을 매매하거나 그게 자신 없다면 그냥 레버리지 쪽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 저는 과감하게 넣을 생각이고 윗꼬리가 좀 붙으면서 거래가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장이 꼭 반등해서 좀 좋은 분위기로 좀 안정화가 되면 좋겠는데 언제 안정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기일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매매할 종목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시가 반등한 뒤에 그때 생각을 해도 안 늦기 때문에 굳이 싸게 사려고 굳이 돈을 굴리려고 하다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